안녕하세요. 코인 초보 투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파일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EVM이 호환된다고 했어요. 어저께 EVM이 호환된다는 건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버처머신이라는 건데 이게 이더리움 버처머신에서 하는 주 기능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아무튼 파일코인에서 이 EVM이 호환이 되고 FVM이라는 파일코인 버처머신이라는 게 나왔고 지금 그게 얼마 전에 엄청난 호재성 기사였죠. 이게 어떻게 쓰이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뭔지 이제 뭐 코인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이어서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명 들어볼게요. 자, 비트코인. 자,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같은 이제 원장이 다른 노드에 다 그대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신뢰를 바탕으로 무한 신뢰죠. 신뢰를 바탕으로 누구한테 이체를 했을 때 그 이체 내역이 모든 노드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계좌 잔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노드가 몇 개가 터지고 깨지고 그냥 사라져도 제 자산 증명과 누군가한테 돈을 보냈다는 송금했다는 그 이체 내역이 그대로 다른 노드들에도 남아 있어서 뭐 은행 같은 중개자가 없어도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신뢰 구조가 블록체인, 그리고 그 대표가 사실 코인이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모든 세상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값으로 매겨져 있고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BTC, 이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신뢰의 아이콘이에요. 누군가한테 송금을 하거나 내 계좌 잔고를 증명을 한다는,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BTC에서 블록체인 내용이었는데 이더리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이더리움 나왔을 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 내용이 EVM, 이더리움 버처머신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뭐 다 노드가 연결돼 있고 모든 기록이 다 블록체인 안에 저장이 돼 있어요. 분산돼서 다 같은 원장이. 근데 얘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정말 제가 몇 년 전에 찰떡 같은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판기가 있어요. 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파는데 1,000원짜리, 1,500원짜리, 뭐 900원짜리 뭐 그런 게 있고 제가 음료수를 하나 먹고 싶어서 1,000원 지폐를 들고 1,000원을 집어넣어서 1,000원짜리 음료수를 하나 눌렀더니 음료수가 바로 나왔어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여기서 제가 자판기에 1,000원을 넣었을 때 자판기 주인, 설치한 주인이 1,000원이 들어온 걸 알고 음료수 1,000원짜리를 눌렀더니 1,000원짜리 음료수를 주인이 내려줬을까요? 기계한테 명령을 해서 1,000원짜리 음료수를 내려줘라라고 승인을 내리던가 그런 중개자의 역할이 있었나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만약에 1이더를 전송을 한다고 하고 을은 0.05개의 비트코인을 갑에게 바로 전송해 준다라는 이 로직이 있어요. 이 로직에 갑과 을이 둘 다 동의한다고 사인을 했을 때 갑이 1, 2더를 을에게 보내면은 을에 있던 지갑에서 0.05개의 BTC가 바로 전송이 됩니다. 주기 싫어도 가요. 만약에 잔고가 없으면
이제 교환 자체가 안 되겠죠. 갑이 보냈던 이더는 다시 갑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자, 비트코인에서 볼까요? 자기의 계좌 잔고 현황과 이체 내역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돈을 보내줄 수도 있고 믿고, 그리고 제 돈이 어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양자간이 어떤 로직에 대해 사인을 했을 때 신뢰를 바탕으로, 이것도 역시 신뢰가 들어가요. 블록체인은 신뢰예요. 무조건 신뢰예요. 블록체인이 뭐 분산 저장해서 어쩌네 저쩌네 뭐 사기 아니냐, 가격이 왜 저러냐, 그런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기술 자체는 신뢰예요. 이더리움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환을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체를 하고 사용을 하지만 이더리움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환을 합니다. 블록체인상에서 갑과 을이 사인을 했다는 것부터 해서 주면 받고 주면 받는 게 원장이 그대로 남게 돼요. 이더리움은 처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왔을 때 진짜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주면 받는 거 그냥 자동화 시킨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혁명적이냐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1리더를 줬을 때 0.05 BTC를 준다는 요 로직을 이제 좀 조금만 바꿔서 현실에 좀 빗대어 보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일반 시민이죠. 일반 시민이고, 을이라는 게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고, 갑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경우에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보험회사라고 할게요. 을을 특정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로직 자체를 여기 갑이 을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할 때 사인을 한 거에서 그 사인한 내용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면은 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에게 그 보상 금액을 지불을 한다. 이제 요런 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일상생활에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보험에 그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적용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이런 상황 자체를 로직으로 봤을 때 갑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을에게 보험을 청구를 하면, 을은 이게 로직에 사인이 된 그런 사항이면은 바로 그냥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상생활에서 쓰이게 되면은 진짜 엄청난 편리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주고받는 교환.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파일코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파일코인 FEVM 써있네요. 예. 파일코인 버추어 머신 FVM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자, 이제 다시 FVM을 FVM을 이따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고, FVM을 이따 설명드린다고 하고, 지금 파일코인에 지금 돌아가는 그 생태계,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파일코인 노드가 있어요. 전용 서버인데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고, 이제 사업체가 될 수가 있죠.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기업에 또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저장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IDC라고 하고, 이걸 이제 데이터 센터예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IDC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 제가 요 근래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1년도 더 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파일코인 생태계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1000개였어요. 그때 당시에 1000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데이터 센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의 이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가지의 스토리지를 가지고 이 업체가 IDC, 이 데이터 센터가 어떤 기업을 찾아가요. 기업을 찾아가서
이 기업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의 그 방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는 대신 그걸로 그 대가로 파일 코인을 우리에게 지불을 해라.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또 이 한 업체가 모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개개인의 노드예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1년 뭐 몇 년 계약을 해서 제가 이 스토리지 자체를 운영을 하고, 그러면은 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저한테 스토리지를 이만큼 제공을 했으니 이만큼의 파일 코인을 기업한테 받은 거를 뭐 너한테 주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지금 점점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죠. 기업들한테서.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그 데이터를 다 쪼개가지고 암호화시켜가지고 여기 다 스토리지에 뭐 중첩을 하셔든 뭐 이렇게 그런 계약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다 노드에 분산시켜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파일코인의 시스템이에요. 파일코인의 시스템인데, 요게 FVM이 들어왔어요. FVM이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요 상태, 그 계약 상태가 되려면은 사실 이 파일코인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데이터 센터 업체가 파일코인 재단에 전 세계 그때 당시에는 1000개였는데 그 재단에 등록을 합니다. 업체를 등록을 해서 그 재단에서도 이 기업과 이 데이터 센터와의 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공증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예전에 45명이었다고 하네요. 이 45명이 1000개의 업체를 매번 그 DC 데이터 센터에 1000개의 데이터 센터에 찾아가서 이 기업이 이게 여러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맡기고 파일코인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업체에 대한 그 공증을 하는 그 공증인들이 45명이 와서 점검을 하고 괜찮다 어쩌다 판단을 하고 그 중개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공증인들이 그래서 허락을 해줘요. 그럼 이 기업도 믿고 쓰는 거고, 이 데이터 센터도 자신들의 그 능력을 증명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하나씩 이제 데이터를 옮기기 시작해요. 스토리지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과정에서도 제일 큰 게 뭐 만약에 여기 있고 뭐 작은 게 있고 뭐 좀 더 큰 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작은 데이터 노드부터 공증인이 사인을 해줘요. 초기에는 그게 수기였대요. 그래서 공증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1000개의 업체가 있다 보니까 45명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사인을 할 때 그 이제 승인을 낼 때 그 용량 뭐 테라바이트라고 하는데 5테라바이트 뭐 10테라바이트 20테라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테라바이트 노드 서버를 하나 승인할 때마다 이 단계별로 거의 뭐 한 달 정도 잡아먹었다, 뭐 요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굉장히 파일코인의 진심이시고 그 파일코인 업체를 운영하시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업계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FVM이 와서, 제가 아까 FVM, EVM,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였죠? 갑이 을에게 뭔가 주면 을이 갑에게 뭘 해주겠다. 서로 교환에 대한 이런 로직을 서로 그렇게 하겠다. 사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동가 교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당시 FVM이 없을 때만 해도 이 45명이 데이터 센터에 이제 찾아가서 뭐 이 기업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서 작은 거부터 큰 거대로 수기로 승인을 내리고 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이 FVM을 사용하면서 이 로직을 서로 승인을 해버리면은 처음에 하나 승인하는 거는 이제 공증인이 다 와서 검사를 하지만 나머지는 이게 자동으로 FVM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일사천리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올해부터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더 수요가 몰리고 나중에는 이제 더 몰리겠죠. 그리고 올해 또 챗 GPT도 나오면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제 기사가 계속 나왔었고, 예, 파일코인의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조만간 곧 터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격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더 믿고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서 승인도 빨리빨리 나오고, 그 점점 더 많은 업체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파일 로드를 이렇게 세팅을 할 때 그 스테이킹 해야 되는 파일 코인 그 양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스테이킹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기업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사용하려는 그 거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점점 파일코인에 대한 파일 그 생태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스테이킹 락업되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속도로 빨라질 겁니다. FVM 이후로 아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사이트에 온 게 뭐냐면 firefox.info인데, 파일코인 이제 노드들의 현황이에요. 채굴이 이제 뭐 블록 보상이 뭐 어떻게 되고, 현재 유통량이 뭐 요 정도 되고, 그런 이제 대략적인 전체 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 도구에 가셔서 보시면은 파일코인에 대한 이제 뭐 개발 현황이라든가 뭐 로드맵,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링크가 다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여기가 링크가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여기가 firefox. 쏘리요. firefox.info 한국어로 보려면 KO를 붙이시면 돼요. 여기 오시면은 블록에 대한 현재 그 개요가 싹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새 가격이 왜 올랐을까,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확인을 해보니 채굴 보상 변화가 1년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이 정도면 몇이야, 반토막이 났어요. 채굴 보상 변화가. 지금 채굴이 보상이 점점 낮아지니까 그 비트코인 방방기 같은 그런 효과로 지금 가격이 뛰고 있어요. 이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스테이킹 되는 물량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중에 있는 파일코인 물량을 이제 수량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수요가 몰리게 되면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6년 반감기, 그 파일코인에 대한 6년 반감기가 2026년에 있죠. 얼마 안 남았어요. 마침 또 비트코인의 마지막 상장 기간이 25년 말쯤에 아마 그렇게 있죠. 25년에 이벤트가 그 대형 코인들이 이벤트가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또 지금 얼마야? 예, 5.596을 치고, 네, 아무튼 가격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 제가 어저께도 뭐 대충 봐도 뭐 누가 봐도 이건 바닥이다, 뭐 이런 느낌을 말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채굴량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1년 동안 변화가 채굴량도 줄어들고 있고, 지금 기업들이 FVM 이후로 아마 지금 계약 체결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업체도 더 늘어났을 것 같고,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이제 통계로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업계분이 이제 뭐 언급을 하시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퍼다 나르는 칙이 되겠지만,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파일코인에 지금 앞으로 다가올 비트코인 반감기도 그렇고 호재가 큰 게 지금 굴러서 오고 있습니다. 굴러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파일코인이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코인에 투자하는 거 뭐 어차피 뭐 대형 코인들 같은 거는 이제 뭐 비트, 이더, 뭐 리플 뭐 이렇게 다 믿고는 있지만 파일코인은 진짜 실생활에 접목을 할 수 있고 지금 기업들이 쓰고 있는, 실제로 쓰고 있어요. 실제로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형 데이터 시대에 맞는 최적화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제 뭐 기사거리 정보들은 천천히 차후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